저는 뭐 다른 운동보다 폐 관련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건강검진 받을 때도 가족력이 있나 싶어서 폐 쪽으로 제일 먼저 봤거든요. 제가 요즘 폐 건강을 위해서 걷거나 뛰거나 산행을 하거나 이런 유산소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다른 운동이 또 있을지 궁금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는 임성용 교수입니다. 현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호흡재활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유산소 운동이 가장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걷기나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트레드밀, 수영 같은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이고요. 특히 하지 운동을 통한 심폐지구력 운동이 매우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알려져 있는 걷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 지속성이 굉장히 높고 우리가 하기 쉽기 때문에 제일 효과적인 그런 운동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걷기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올바른 걷기 자세는 몸통을 5도 앞으로 조금 숙여주고요. 시선은 10에서 15m 앞을 주시하고, 호흡은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손은 달걀을 쥔 모양 자세를 하고, 팔을 L자 모양으로 흔들어 주는 부분이 좋겠고요. 양발은 발의 뒤꿈치부터 발바닥, 발가락 순으로 이렇게 디뎌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보폭은 키에서 100cm 정도를 뺀 보폭이 가장 우리가 올바른 걷기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전거 엘보매트라고 고정된 자리에서 자전거의 페달을 밟아서 하는 운동법도 있고요. 트레드밀 같은 것도 효과가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심혈관계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특히 심장 쪽으로는 최대 심박출량도 증가하고 최대 산소 섭취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폐 쪽으로도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는 1회 호흡량이 증가하고 최대 흡수 증가에 따라서 최대 환기량, 환자가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량이 증가하게 되죠. 이런 심폐계의 증가는 폐 확산능이 증가하게 되고요. 우리 몸에 산소 섭취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게 됩니다.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운동 능력이 향상되고 심폐 기능이 강화되게 되고요. 우리가 근육에서 산소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결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앉아있는 생활 방식이 사망률이 높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운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는 많은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중년기에 피트니스를 잘하면 고령에서 혈압, 당뇨와 같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의 발병 빈도를 많이 낮춘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서 중년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들이고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노년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성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사망률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운동이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고 머릿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는데, 항염증 효과가 있는 그런 물질이 되고요. 근육이나 임파선이나 이런 다양한 기관에서도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운동 자체가 갖는 항염증 효과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메시지 중에 가장 키포인트는 운동은 약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건 치료의 목적으로 약을 먹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제 약을 복용하게 되는데, 운동도 여러분한테는 똑같은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전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없고 건강한 분들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노년기에 생기는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운동 습관을 꾸준히 들여주시도록 저는 강조하고 싶고요. 특히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각 병원마다 호흡재활 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험도 돼 있고요. 숨차다고 해서 그냥 약만 드시지 말고
운동 치료를 꼭 받으시도록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호흡재활 치료를 꼭 받아서 가장 적절한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폐 건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기본적으로 위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고요. 위험이 걱정돼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성 질환, 예를 들어서 감기나 독감이나 또는 몸 상태가 안 좋을 때 무리해서 하는 운동은 항상 폐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겠습니다. 몸 컨디션에 따라 가장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운동을 통해서 근골격계 손상이나 심장 질환이 있거나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적절하게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고온이나 아주 저온, 아주 건조한 상황에서는 폐 건강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을 잘 유념하셔서 적극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위험보다는 훨씬 더 건강에 이득을 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드리는 팁은 첫 번째는 병원이나 또는 직장에 출근을 할 때 미리 내려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걸어라 라는 걸 먼저 강조하고요. 식사 전에도 약간 5분, 10분 정도의 걷기 운동 같은 걸 해주시는 것이 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운동인 이제 스쿼트 같은 걸 저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계단 걷기 운동이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서 다니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저는 한 가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죠. 시작을 하게 되면 그런 이제 습관을 가지게 되고 습관을 잘 들이게 되면 점점 더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폐 건강에는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숨을 쉬고 사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점점 맑은 공기뿐만이 아니라 맑지 않은 공기도 있습니다. 폐의 날에만 폐를 신경 쓰지 마시고 365일 언제나 건강한 폐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 열심히 운동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누립시다. 폐의 날 잊으면 안 돼!